나게 잘 들어보아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부지런하고 검소한 최임술은 농사도 잘 지어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요. 안녕하세요. 오춘교 이야기 할머니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일주일에 보통 3회 정도 방문을 해서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나 선현 미담을 들려주는 일을 하는 할머니예요. 지혜라든가 또 정직이라든가 또 효라든가 또는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답니다. 국학진흥원에서 이야기를 담당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1년 동안 자료를 다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적당하고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년에 한 34개 정도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마천 어린이집과 또 천마 어린이집, 또 올림픽 공단 어린이집 이렇게 세 군데를 지금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이제 아이들하고 서로가 이렇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이야기가 재미있고 또 아무리 훌륭한 내용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하거나 소통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할머니와 아이들의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 아이들이 할머니 이야기에 푹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도 큰 감동을 해요. 이야기마다 좀 달라요. 저는 옷을 입을 때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를 생각하며 옷을 주로 입어요. 그래서 효를 하는 이야기다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한복을 갖춰 입고 정말 자식이 된 기분으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본보기가 이렇게 전통 문화에 대한 그런 걸 가르쳐 주기 위해 일부러 한복을 입고 와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날에 이제 이렇게 날씨가 오늘같이 비가 온다 이러면 옷 중에서 제일 환한 색, 아이들의 마음을 밝게 해주려고 제일 환하고 이쁜 색을 꺼내 입어요. 어려운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20분을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친구들한테 참 잘했어요 짝짝 하면서 가끔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다시 또 시작하고 또 아주 장난꾸러기가 있으면은 걔한테 시선을 맞추면서 다음에 질문할 때는 아주 가장 쉬운 거를 시켜줘요. 그러면 자신 있게 말하면 또 친구들 앞에 또 칭찬을 해줘요. 그럼 어느 날 그 아이 모습을 볼 때 그 아이는 할머니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애를 이렇게 아이들 앞에 내세워주고 칭찬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어느새 제일 앞줄에 와서 이야기 들으려고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 우선 하는 소리가 방송국에서 일하셨어요? 하고 물어요. 또 두 번째는 성악을 전공하셨어요? 하고 물어요. 근데 저는 방송국에도 성악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주신 유산이에요. 그래서 가끔 저는 부모님께 굉장히 감사함을 느낀답니다. 연속극 할 때 연속극을 많이 봐요. 그리고 사극을 보고 연습을 해요. 대사 연습을. 정확한 언어 구사력. 아이들이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해야 돼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언어 구사력이 있어야 되고 또 같은 이야기라도 아이들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잘 들려줘야 돼요. 예. 저희 때는 선발이 되면 일단 세 군데를 그러니까 배정을 받아요. 세 군데. 요새는 바뀌어가지고 새로 하시는 분은 1년에 2군데를 했다가 그 다음에부터 3군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이 결혼을 일찍 해서 이제 손주, 손녀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다 직장을 다니니까.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큰 보람도 느꼈죠. 그런데 이렇게 모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를 볼 때마다 이야기하면 참 잘하겠다. 그러면서 저보고 이번에 이야기하려니 모집하는 데 있는데 한번 해봐. 그래서 아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거를 해요 하고 말했어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전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전업주부로 집에서 아이들한테 아주 신경 쓰고 살림만 하다가 이제 마침 그 모집한다 해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준비도 안 했는데 이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면접관한테 가서 소식껏 내가 이런 할머니다라는 것을 잘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는 열심히 시켜만 주신다면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한 1월, 2월경에 모집 공고가 나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원하는 이제 뭐 자기소개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제반 서류를 내게 되죠. 그러면은 일단 거기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이제 면접 공고가 나지요. 그럼 이제 면접에 가서 면접 시험을 봐요. 면접관 앞에서 합격을 하면 그분들에 한해서 7개월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죠. 근데 그 교육을 이수할 때는 한 작품을 줘서 가서 한 25명이나 30명쯤 있는 데 가서 시연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원에 갔을 때 아이들하고 원정력 트러블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원장님하고 이렇게 시끄럽지 않게 그냥 얘기 안 하고 저의 너무나 열심히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원장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다른 원장님한테 정말 이야기 할머니 교육은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여러 원장님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트러블에 앞서서 그냥 노력하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어느 정도의 수당 네. 페이는 받는데 그건 어느 정도가 됩니까? 4만 원. 한 회당? 네. 한 번 유치원에 나가면 시간수에 상관없이 한 타임에 20분씩, 두 타임은 40분 하고 4만 원. 세 타임이도 60분 하고 4만 원. 그냥 하루 이렇게 한 원에 나가면 그냥 4만 원. 저는 일하면서 그래도 받으니까 내 돈이잖아. 내가 일해서 받는 아주 소중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거 받으면 우선 남편 밥 사줘요. 참 한 달 고마웠습니다 하고 밥 사주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들 밥값 낼 때 아끼지 않고 먼저 밥값 내고. 장점이라면 삶의 활력소가 되겠어요. 아이들을 만나니까 굉장히 만나러 가는 아침부터 기뻐요. 그리고 이야기를 준비하는 일주일 내내 행복해요. 근데 이제 단점은 원마다 다 달라요. 어느 데는 아이들이 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아이들도 잘 안 듣고 선생님이 케어도 안 해주시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주일을 준비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애들을 잘 듣게 할 수는 없을까 하면서 원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울해지고 또 마음이 슬퍼요. 자, 첫째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또 내가 기뻐야 돼요. 이 일이 즐거운 일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